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 투자, 민간 소비 호조에 힘입어 1%대 깜짝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쿠팡이 대만 투자 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총 투자 금액이 3,6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만에서 2022년도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늘리는 모습입니다. 쿠팡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지 수출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로 해서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우려감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행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대장주들 모두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증시 큰 하락세는 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월 PCE 지수 발표까지 있는 만큼 자세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중요한 또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 한 곱이 남겨 있거든요. 어떻게 좀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 보고 좀 한국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P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 고용, 물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GDP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회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결과를 끼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를 끼워 맞춘 겁니다. 뭐 증시가 예를 들어 좋았다면 연착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다 끼워 맞추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 500, 다우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6% 상승했는데 사실 물가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다 중요합니다만 실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실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 방송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내에서 지금 4% 상승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장 개장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배당이랑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 상승했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갭이 뜨겠죠. 메타처럼.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 지지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5,800선 돌파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는 추세선을 긋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추세선을 이탈한 구간이고 제가 지난번에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렸는데 물가, 성장, 고용은 제가 방송 때 너무나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 좀 실적인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실적인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올랐다가 저항선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죠. 구글 모회사. 잘 나왔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제가 11%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15,800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나스닥 포지션 잡을 때
롱으로 잡으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롱 잡고 좀 눌릴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주식 방송이지만 선물 개인적인 관점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기간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S&P 500,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일단은 추세 상승하면서 이 4,750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750이면 5일선 라인, 뭐 11선 라인, 21선 라인, 이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한다는 것인데 이렇게죠.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뭐 삼성,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상승 섹터로 반도체 따로 분류해 놨으니까요. 그때 추가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대 상승하고 있는데 분봉상 보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좀 좋은 흐름이고 저희가 뭐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제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단기 추세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단기 추세선은 이렇게 형성돼요. 그럼 지금 추세선의 지지 라인이 2640 라인이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2640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2640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 장 다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 관점에서 오버나이트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갭 띄우고 860선 돌파했다가 862까지 찍었다가 지금 855선까지 밀리고 있는데 글쎄요. 코스피가 지금 더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좀 그어지는데 완만한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완만한. 그럼 이 지지선을 봤을 때 850선이 지지 라인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바뀝니다. 지지 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850선 대응하시고 870선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뭐 HLB 그룹주 개별 이슈 있는 중소형주 ADC 섹터 있는데 제가 이전에 HLB 그룹주 ADC 섹터 비중 줄이고 개별주 좀 담아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ADC 섹터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전략 유효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섹터 전략은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자 85,000원 찍은 다음에 눌린다. 그러나 건전한 조정 이후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9만 원 벌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20만 원 잡고 그렇게 대응해보자라고 세워드렸고 중소형주 너무 강합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 혹은 지금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 공략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좀 박스권을 그려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개별주 위주로의 전략들, 반도체와 실적이 좋은 종목들까지도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또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섹터가 또 부각을 받고 있죠.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전선 쪽은 또 많이 다뤘었는데 전력 설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다뤄볼까요? 네, 전력 설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섹터 단골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설비도 그렇고요. 전선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도 그렇고 ADC는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 여튼 제가 동일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방송에서 이 섹터를 다뤄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하실 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초호황기죠. 아니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사 실적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체크하는데 전력 설비만큼 잘 나오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전년비 대비해서. 그래서 뭐 방산도 좋고 뭐 반도체도 좋지만 전 전력 설비도 실적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종목군들 한번 공략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AI 열풍의 전력업계가 뜨겁죠.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요 이미지를 제가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약간 AI와 훈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지금 모자라니까 전력 설비 관련주에 수급이 몰릴 수 있고 실적이 개선되겠구나.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겠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뭐 애널리스트처럼 변압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원리가 어떻고 그거는 투자에 필요한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가 되어서 투자 리포트를 발간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지식만 제가 이 상승 섹터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여튼 빅5라고 하면은 뭐 LS, 뭐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원자선 네,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으니까 차트 패턴은 눌리고 올라가고입니다. 제가 3월 4일을 기점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상한가 치고 나서 고가놀이 패턴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한 차례 더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면은 필연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눌리는 구간이 동그라미 친 구간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난 박스는 상승 구간이죠. 제가 이 동그라미 부분은 눌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모난 박스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화해서 동그라미 부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모난 박스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네모난 박스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구간은 동그라미죠. 어디겠죠? 5만 원 부근입니다. 재룡전기는 5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스윙 관점에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일진전기 보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제자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캔들이 나왔을 때 전고점 돌파하겠거니 하는 예측과 동시에 들어가는 종가 매매가 있고요. 이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전략은 시청자님들이 좀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전략 좀 말씀드리자면 22,050원인데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23,000원 돌파한다면 24,500원을 돌파하면 안 됩니다. 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전략이죠. 그건 첫 번째 전략은 24,000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24,000원 이하의 종가가 형성될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2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저희가 또 단골 섹터로 다뤄보고 있는 섹터인데요. 종가 매매 관점에서 혹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종목별로 자세한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ADC 섹터 또 오랜만에 다뤄볼 텐데요. 앞선 시황에서 기술적인 반등일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오랜 기간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숨고르기를 마친 듯한 모습이 보여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ADC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중소형주로 가자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이요. ADC 쇼핑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거죠.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 잡는 미사일 치료제다 이렇게 좀 언론사에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기존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되게 심했습니다. 왜 부작용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항암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도 사멸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는 부작용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 ADC는 암세포만 때려잡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도 미사일 이런 이 용어를 언론사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세대 기술이니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미래 먹거리 항암 1분기 M&A 2배 이상 증가.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좀 담고 있어요. 이거 관련 기술 특허 있는 제약사들 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너무나 좋다. 모멘텀은 좋다. 다만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HLB 그룹주랑 ADC, 알테오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눌림 구간, 박스 구간 길어지기 때문에 또 단기 성향이 강한 투자자니까 일단 지금 강한 섹터,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올랐다가 내리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박스거나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 차트는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 박스 시나리오를 선택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거는 심리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심리적으로 해서 차트적으로도 해석할 건데 우리가 A라는 이슈로 올랐는데 지금 B, C 추가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혹은 떨어질 만한 명분도 없으니까 나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을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캠핑을 갔어요. 캠핑장을 갔는데 춥습니다. 불을 지피려고 해요. 장작이 있어야겠죠. 이미 지금 장작을 다 썼습니다. 장작을 써서 좋은 장작을 써서 우리가 한동안 따뜻하게 있었는데 이미 장작을 다 썼어요. 그럼 우리가 장작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M&A하고 ADC가 차세대 먹거리 기술인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은 즉 장작 다 썼다 이겁니다.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가가 오르려면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예측하냐 이겁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 가령 M&A를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뭐 국내 상장 기업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뭐 기술 이전을 할지, 이거는 내부자들만 알지, 회사 관계자들만 알지,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차트에 국한해서 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재료가 소비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재료가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니까 대응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들어가지 말자 이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돼요. 뭐 기업 내부에 뭐 전환사채를 계속 찍어내서 주식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좋은 기업 내부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가켄 바이오 한번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마찬가지로 박스 구간인데 또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주가가 오르려면 장작, 재료 모멘텀 이 꼴입니다. 다. 그걸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뭐 없잖아요. 전망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신선한 걸 계속 원한다고요. 참여자들은.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박스 구간을 그릴 것이고 뭐 정리하자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방송 예전에 이거 섹터 다뤄드렸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 하셔도 되고 내가 이 회사의 전망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DC 섹터의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또 수익 실현 혹은 홀딩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그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작업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저희가 매일같이 다뤄드리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볼 텐데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또 그날그날의 어떤 흐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사실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단골 섹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방송을 보시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 똑같은 거니까. 다만 우리가 좀 역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정영석 전문가가 매일 같은 섹터를 들고 와서 어떤 종목군들의 차트 해석을 해줄까?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전망이 좋다는 뜻이고 시청자분들이 이 섹터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낸드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업계가 불황이다라는 이슈가 2023년에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막 신저가 찍고 SK하이닉스 내려가고 그랬는데 우선 삼성이 메모리 초격차를 굳힌다고 막 이슈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무슨 말이냐. 286단 V낸드를 세계 처음으로 양산했다는 것인데 이 메모리 업계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력 소비량 좀 줄이고 빨리빨리 성능을 좀 개선하는 것인데 적층이 중요합니다. 적층이라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파트 충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층수 제가 저번에도 비유해 드렸는데 층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적층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키오시라든지 SK하이닉스는 아직 이 정도 기술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차세대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기업인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적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8조 깜짝 실적 냈다 합니다. 근데 실적에 초점을 두는 거 좋습니다만 낸드가 흑자 전환했다. 저는 이게 엄청 크게 봅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불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 모멘텀은 너무 좋기 때문에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가져왔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전문가님 실적 좋고 삼성전자가 뭐 세계 최초로 뭘 양산했다고 하는데 나는 반도체 잘 모릅니다만 좋은 건 알겠어요. 우리 수출도 좋고. 근데 왜 박스권에 갇혀 있나요?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3월 20일 엔비디아 젠시당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게 뭐 실적이 당장 좋아진 건가요? HBM을 당장 선택해서 실적이 반영된 건가요? 기대감이죠.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V랜드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 구간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내가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 121선 지지 라인인 75,000 잡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꽉 잡고 계시고 9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20만 원은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갑니다. 가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좀 거칠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이거 조정 구간을 제가 정확히 한 달 있다가 조정 구간 거친 다음에 20만 원 갈 거예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그걸 정확히 어떻게 예측하죠? 다만 최대한 이 2분기는 3분기 안에는 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9만 원, 20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 그 흐름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의 공략주 리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가장 좀 신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저희가 10%대 상승일 때 그때도 이미 좀 늦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직후부터 올라서 장 마감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당일 상한가를 딱 발굴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당일 상한가를 잡으셨는지 그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당일 상한가 비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1월 달부터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수익이 너무나 좋습니다. 4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P소프트, S바이오메딕스, DIT, 삼양식품, 현대로템, 롯데손해보험, RS 오토메이션까지 왔는데 RS 오토메이션 제가 오늘 방송 돌리고 왔습니다. 돌렸는데 19,000원에서 19,100원 사이에서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18% 정도 먹은 건데 일단은 지금 수익이시겠죠. 해봤자 지금 1% 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 하시고요. 제가 그때 전고점 25,000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보신 직후에 당일 상한가를 잡아냈던 그 이유들, 그 비법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공략주 딱 한 종목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소형주 가지고 왔고 좀 빨리 수익을 내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빨리는 아닙니다. 좀 늦게 한 2, 3개월 정도 보유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져왔고 나는 정영석 전문가의 단타가 좋아, 빨리 승부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안 하시면 되고요. 좀 길게 보유하실 분들만 사시면 되고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모멘텀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주, 미중 갈등 반사 효과에 잘 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올해 매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조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저는
실적이 뭐 사상 최대 매출 냈다 이것도 좋지만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사고 있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들어가셔도 좋아요. 내가 실적 좋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종가에 사셔도 좋은데 지금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이 추세의 지지라인이니까 33,000원, 뭐 33,100원 이쯤 해가지고 담으신 다음에 전고점 36,500원 이상 갑니다. 37,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단타 종목뿐만이 아니라 2, 3개월가량 스윙 혹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한화오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코스피 쌍바닥 반등, 투심 안정화 효과 기대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월 말 2,440선에서 두 달가량 2,779선까지 올라온 뒤 한 달가량 쉬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1월 말 800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910선까지 올라온 뒤 84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두 달간의 상승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에 더해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모두 한 달가량의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다시금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 달가량은 미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등락을 반복했던 미증시 또 한국 증시였습니다. 반등 신호를 잡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차트상으로 좀 반등 신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반등 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가 요즘에 이제 최근 한 1, 2주간은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언제 전일장 미국이 올라서 우리나라가 상승하면 아침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락하고 그다음에 반등하고 이래서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딱히 유리한 건 아니고 어떤 섹터에 이제 우리가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반도체 같은 걸 잘 보시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그 테슬라가 어제 반도체와 그 전기차가 상승하니까 아침에 상승하더니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근에 1, 2주간 계속 지속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재반등했으니까 쌍바닥 비슷하게 오늘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은 오늘쯤은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수급을 찾고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가 이제 이슈이지 지수가 얼마이냐 이거는 지금 오늘부터는 큰 의미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에 우리가 좀 불안한 마음들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불안함을 걷어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STI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 패키징 쪽은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조정 없이 쭉 잘 추세를 이어왔더라고요. STI도
좀 폭발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STI가 이제 오늘 등락을 거듭했고 어제부터 반등을 좀 이뤘는데요. 근데 STI가 뭐 우리 반도체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크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이제 대형주고 소규모 중소형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의 반도체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섹터별로 뭐 굉장히 세분화되기도 하고 오르면 그다음에 내리고 이 섹터가 오르면 다음 섹터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심지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 반도체 섹터는 어떤 섹터라기보다는 24년도 실적을 낼 수 있는 또는 실적을 내고 있는 반도체주에 주목해야 돼서 물론 이제 우리가 큰 수익을 원하지 않으면 SK 하이닉스 같이 실적이 받쳐주는 수급이 많이 되는 그런 걸 하셔도 좋긴 한데 좀 탄력성까지 원하신다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STI를 포함해서 뭐 PSK 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STI, 주성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그 중에서도 STI는 이제 HM 쪽에 리플로 쪽에 그 고객사들이 2, 4분기에 그 캐펙스 투자가 많이 있을 거라서 아마 24년도에 또 25년도까지 실적이 2배 이상 향상이 될 걸로 기대돼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차트를 보기 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이 회사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실적이 3,2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고 영업이익이 240억인데 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퍼도 우리 성장주에 비해서 19%인데 24년도 추정 퍼가 11%니까 굉장히 우수하죠. 예상대로면 된다 그러면. 근데 원래는 1, 4분기에 고객사들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서 1, 4분기부터 많이 그 실적이 잡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거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4분기 정도, 그러니까 4월 이후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 4분기에는 좀 그 매출도 좀 작고 그 영업이익도 작은데 2, 4분기에 130억 정도 한 더블 스코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우리 성장주라는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고평가돼 있어서 사실은 퍼가 뭐 20, 30, 50, 100 뭐 이러는데 이 회사는 1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만 봐도 한 33% 되니까 역시 요즘에 고금리 시대에 어떤 그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즉 순이익 측면에서의 부담도 전혀 없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STI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며칠 전부터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HBM 쪽에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TI다. 이래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어제 거래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위치상에 이렇게 5일선을 이렇게 차트상에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이때가 제일 좋거든요. 이때 이제 상승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올라서 시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5일선에서 약간 이제 또 이격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격선을 붙이기 위해서 단기 조정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크게 나오지 않고 어제 그 거래량보다 적기 때문에 오늘 막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수급이 없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이 회사는 제가 꼽을 수 있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업체 중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STI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제 수급도 어떻게 됐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보니까 외국인이 자 24일, 25일 외국인 기관이 10만 주, 대략 약 10만 주씩 총 20만 주죠. 하루에 20만 주씩 매수했고 오늘 외국인이 약간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도 매수가 유입되는 거 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한 뭐 1주, 2주간에 빠질 종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실적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 개인보다도 이 실적이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서 고객사한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빠지기는 어렵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반도체주에 굳이 사시고 싶다면 이 섹터 있잖아요. HBM 섹터, STI 쪽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좀 등락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실적이 좋게 전망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STI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주셨고요. STI를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LS 짚어볼 텐데요. LS 같은 경우는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에너지를 근간으로 둔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수요가 늘면서 LS가 그간 해왔던 이 전력 설비나 전선 쪽의 사업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흐름 좀 잡아볼까요? 이제 LS는 이제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 섹터면서 오늘 수급이 몰리는 섹터의 종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딱 한 섹터입니다. 전력, 구리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과 구리다. 그래서 이 전력과 구리가 합쳐진 게 L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도 하고 구리도 하고 또 다른 섹터도 하는 게 그 홀딩 컴퍼니라서 이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다고 대표적인 회사를 골라왔고요. 관련 회사를 쭉 열거하자면 뭐 대원전선, 대한전선, 재룡전기, 뭐 일진전기, 광명전기, LS 엘렉트릭, 이구산업, 대창 이 정도 되겠습니다. 쭉 많죠. 그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으니까 수급이 몰리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 LS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력과 구리다. 왜냐하면 구리 선물 제가 어제부터 쭉 봤는데 어제 1% 상승해서 2%까지 올라갔다가 뭐 또 1% 내렸다가 급등락을 구리 선물이 막 밤새 하더니 결국에 한 1.9% 상승한 걸 마감됐는데 그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BHP라는 호주 회사가 잉글랜드의 구리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구리 그 마켓쇼의 1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구리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도 구리 수요가 향후에 더 필요하고 공급은 급감한다는 걸 인지해서 이제 M&A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외에도 이런 시장 동향을 봤을 때 구리와 전력은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할 어떤 핵심 키워드, 핵심 섹터다. 그런 의미에서 LS를 가져왔고요. LS를 조금 더 미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봐야겠죠. 실적은 보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뭐 60% 이상을 올랐잖아요. 이렇게 22년도에는 5,6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고 23년도에는 9,000억, 24년도 추정은 9,400억 정도니까 약간 더 올라간 수준이니까 금년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고 또 이 LS가 또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주회사로서 PBR이 저 PBR 주니까 LS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전력, 구리 외에 저 PBR까지 한 3가지 섹터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또 수급도 잠깐 살펴보면 수급의 외국인이 오늘까지 3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이틀 전보다 오늘 매수량이 8만 주 매수하고 있음으로써 수급이 오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차트는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 우상향 차트가 좋다.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겠죠. 굉장히 완벽한 우상향입니다. 5일선, 21선, 60일, 120일선이 완벽하게 우상향 그리고 한 번도 꺾어짐이 없이 21선에 닿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까지 네 번째. 이 회사의 특징은 기술적으로 21선에 닿으면 반드시 반등하는 경우의 수가 금년 1월부터 금년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이 반등 두 번째 날이니까 아마 여기서도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아야 될 섹터는 단순히 LS 한 종목이 아니라 전력과 구리라는 이 시장을 선도할 섹터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관련된 업체들을 유심히 종가까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다만 요즘에 흐름이 장중에 급등하면 바로 차익 모임을 나오면서 어떤 뒤따라붙는 개인들이 물린 형국이 많으니까 혹시나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굳이 빨리 하실 필요는 없겠고 이미 11시 30분이면 매매에서 차익 낼 사람 다 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후 3시 전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는 뭐든지 종가 매매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구리인데요. 대표적으로 LS 같은 경우가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해주고 있고 또 긴 흐름에서 봐도 괜찮은 이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력과 구리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진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구산업, 대창까지도 나열할 수 없는 정도인데 한 종목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진전기를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일진전기도 같은 그 요즘 전력과
구리라는 같은 이슈에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물론 이보다 좀 센 종목이 대원전선이 있는데 약간 틀린 거는 이제 그 대원전선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한 2차 대장주 정도 되는 게 일진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22,00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먼저 간략하게 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2배 성장을 했죠. 600억. 자, 24년도에는 그보다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추정되고 매출액도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전기, 전력 관련된 건 아시는 바와 같이 AI 반도체 수요도 있고 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또 어젠가 그저께 뭐 그 챗GPT의 울트만이 얘기하기를 지금 많이 투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이익은 안 내지만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력 수요 예측량보다 전력 수요가 미국과 한국 등 이런 인터넷 국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종목의 특징주로 일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일진주의는 수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수급은 4월 17일부터 그죠? 기관이 계속 들어오면서 거의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역시 LS와 더불어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LS보다도 이게 좀 탄력성도 크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종합 차트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도 역시 아까 LS와 더불어 전력 구리 관련주들은 우상향에 있고 얘도 보시면 20일선을 탁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급이 아까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틀 전에 어제죠. 어제 외국인이 30만 주 매도했으니까 외국인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반도체주가 아닌 이상 지속적인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간 게 이 종목을 거래할 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현재가가 22,4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뭐 단기적으로 분봉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도 한번 잠깐 보시면 분봉 잘 안 보는데 자 일진정이 분봉 어떻습니까? 아침에 개장 후에 쫙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여기서 여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20분 보봉이죠. 요 사이에 딱 반등해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힘은 살아 있는데 더 그 끌어올리기에는 수급이 붙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현재 12% 올랐으니까 높은 가격이니까 추가로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거래한 주체들이 즉 수요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S와 더불어 일진전기, 광명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을 다 같이 보시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봉까지 보겠는데 주봉상의 위치는 굉장히 고점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좋은 점은 주봉상에서 5일선을 돌파 매매했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전고점 종가보다는 전고점은 아니지만 전고점 종가보다는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22,400원, 500원을 유지한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 다음 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금년의 이슈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반도체이면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이미 오른쪽으로 쭉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재반등 여부를 노리고 있어서 상승하면 계속 내리지만 이 전력이라든가 구리는 현재 그 선물 구리 또는 원자재라든가 전력 수요가 일정 부분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간다는 이슈가 하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매체나 언론 또 관련자들이 수요가 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과 주목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러면서 일진지기를 가져왔고요. 일진지기를 이렇게 보실 때 일봉상은 좀 크게 리스크가 없어 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게 평균 가격이 대략 평균 가격이 한 2만 100원, 200원 사이니까 평균 가격보다 한 10%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래하시다가 손절하시게 되면 한 2만 원, 2만 2천 원, 2만 원이죠. 2만 원이 마지노선, 손절하는 마지노선이 되겠고 이게 단기적으로 죽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많이 올랐더라도 저는 권장하기를 안정적인 종목보다는 이런 섹터가 수급이 있는 섹터에 거래를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추천주로는 못 드린 이유가 이제 수급이 몰리다가도 갑자기 확 빠질 때 매도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항상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공략주는 다른 섹터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섹터는 오늘 말씀드린 반도체, HBM 반도체 실적주 그다음에 우리 LS나 일진전기 같이 전력과 구리 수요가 있는 곳, 데이터 수요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4년도 2분기 이후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전력 설비와 AI, 구리 관련한 섹터들, 특히나 수급과 탄력이 좋은 쪽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시간만 한 가지 종목을 공략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공략해주셨던 우진엔텍이 이번 주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빨간불을 켰거든요. 15% 상승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줬습니다. 지난주 공략주였던 우진엔텍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우진엔텍은 이제 우진의 계열사로서 요즘 이제 원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폴란드나 루마니 쪽에 원전 수요가 많으니까 이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고 수급이 들면서 어제까지 오늘고 오늘도 약간 그 상승을 했지만 오늘 수급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과 구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시각은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이 종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양봉 오늘 음봉이니까 월요일날 양봉을 그린다면 상승할 여지가 더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을 치고 내려오면 여기 이제 21선이 있는 27,000원 선에서 다시 재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때 설명드린 것보다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거래하는 게 좋고요. 전력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좀 트레이딩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공략주 우진엔텍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의 공략주는 사실은 그 공략주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이나 구리 쪽에 해야 되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매를 잘 못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언제죠? 한 달여 전에 그 마켓 시그널에서 소개했던 삼천장 제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삼천장 제약을 제가 이때쯤인가요? 이때쯤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마켓 시그널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대략 한 2배 올랐더라고요, 100%. 그때 이제 아무도 삼천당 얘기 안 하고 다 반도체 얘기할 때 제가 삼천당 제약이 이제 유럽에 바이오시밀러 특허 신청을 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허가가 나면서 자, 삼천당 제약이 이제 25년도 내년도 1, 4분기에는 한국, 일본, 캐나다에서 매출이 예상되고 2, 4분기에는 또 미국, 3, 4분기에 유럽 등 이제 전 세계 25년도에 내년도에 그 판매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대학이 오를 수가 있는데 단기 급등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올라온 고점까지 오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고점에서 15만 1,000원에서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45%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보통은 반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 한 3주간 반등하려고 계속 노력을 보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도 좋고 이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을 다시 공략주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지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만큼 100%는 좀 어려우니까 뭐 5% 10%에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하시면 좋겠고 매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제일 안전한 게 종가쯤인데 지금 가격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요즘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종가 무렵에 매수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공략해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저희가 앞선 1월 방송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들 브리핑 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한번 이번 주를 마감 지어볼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장세가 퐁당퐁당 또 뭐 널뛰기 장세, 뭐 시속 게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상승하면 바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를 살펴서 지금 시각대에 뭐 점심 뭐 오후 한두 시간에 거래하지는 마시고 오후장에는 3시까지 잘 지켜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과 구리 또 제약바이오 이쪽에 수급이 유지되는지를 보시고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섹터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음 주를 이용하시면 크게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했다가 반등을 이만큼 했다가 다시 반락을 줬잖아요.
반락을 줬는데 반락해서 다시 올라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안정적이다. 큰 리스크 기간은 지나갔으니까 오후장에도 종가 매매를 잘 하시고 저희와 같이 참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무리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내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전력설비와 ADC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전력과 반도체, 바이오 뷰티주들의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한화오션과 삼천당제약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